네, 자,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10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이제 심층적으로 총괄 평가 그리고 2015년 치러진 시험 문제 중 기출 문제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요. 예상 문제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NCS 우리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홈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충분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0가지를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기본적인 학습자용 자료들 또는 교수자용 자료들을 제가 한 3,000장 정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총괄 평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 또는 5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이 있었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경청 능력이라고 해서 잘 듣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의사 표현 능력도 있었고요. 또는 기초 외국어 능력들도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총괄평가 25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무엇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인지 쓰시옵네요. 자, 이미 뭐 이 안에도 다 답이 되어 있죠.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라틴어 커뮤니스. 지금에 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곧 첫 번째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자기 혼자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며 잘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달 또는 받아들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정답 1번의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전달하는 것 그리고 잘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첫 번째 주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우리 NCS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고 이론을 정립하는 거니까요. 뭐 주관식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뭐 객관식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시간에 대한 압박감, 특히 2015년 이후로부터 변형된 또는 확대된 NCS 시험은 경험 위주, 사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말도 조금 길 수 있고요. 또 보기 형태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실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면 좋겠군요. 자, 일단 정답 쉽게 갔는데요. 3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되고요. 또 무조건 자기의 이야기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 나머지 이미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죠.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이며 또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집단 내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 되는 것이 곧 의사소통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이었고요. 뭐 정답 3번 편하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 주관식처럼 나왔습니다만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소통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이론화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는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것을 핵심적인 용어로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잘 듣는 것은 잘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가장 유명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우리 기업 서적과 관련된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었잖아요. 우리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썼던. 그래서 그 책 속에서도 바로 7가지 중에 하나가 경청하라라는 거였었잖아요. 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것,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시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너지와 관련된 또는 윈윈 전략이라고 했던 거 아시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이 성공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바로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경청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답으로서는 이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나타냈군요. 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정보 의견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쉽게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언어 또는 과정이면서 어떤 정확한 목적을 알고 의견을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답은 여기까지였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의견에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첫 번째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답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능력이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사업 계획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기한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자기소개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 등에서 문서와 관련된 게 두 번 나왔는데 작성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정답 2번을 주었습니다. 자, 4번에 2번까지도 편하게 왔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언어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이 있었어요.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문서와 관련된 한 번 더 문서 이해 능력 또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2가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최대 3가지까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경청 능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 것, 이것은 직접적으로 언어를 표현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에 침묵의 언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경청에도 되게 자세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입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근육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을 잘 못하거나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입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정으로 말하고 눈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경청도 마찬가지죠.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도 앞으로 다가가고 다리 꼬지 않고 뭐 턱을 괴면서 이렇게 좀 건방지지 않게끔 이렇게 막 수렴하면서 적절한 리액션을 통해서 호감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경청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 2번째는 이제 표현이겠죠. 잘 듣고 잘 말하는 거기 때문에 2번째 의사 표현 능력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초 외국어와 관련된 측면들도 언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에서는 이렇게 2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정답으로도 똑같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 능력, 2번째는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문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해, 작성 나누었던 것 편안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부담 없는 게 이 의사 전달 또는 우리가 의사 소통과 관련된 능력이 되니까요. 자, 6번째,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 우리 직장인들이 또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마음속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학을 배우러 다니고 어디 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여러 앱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또는 아침마다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담은 되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자신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을 의식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족한 실력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의식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어때요? 경직되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친해지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죠? 무조건 막 무슨 말이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되는 대로 우리가 바디 랭귀지라는 것을 통해서도 좋으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회화라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말이 뚫리고 귀가 뚫리게 되니까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위축되고 조심해지게 되면서 더 두려움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신을 극복하고요. 목적을 공유하라라고 합니다. 6번째, 기초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딱 하나 좋은 게 보이는군요. 3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이해해주고 먼저 하시지요 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최소한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한 10분만 이야기해보아도 대충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기승전결이 없어. 두서없어. 동문서답을 해.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우리가 하는데요. 표현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저해 요인 또는 평가적이며 판단적인 태도, 즉 그러니까 매사에 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직설적이거나 또 너는 특히 상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넌 이게 문제야. 막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도 그랬는데 야 지금 너희들은 이거 쉬운 거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아니 우리가 말하는 왕년의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죠. 지나치게 평가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판단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죠. 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능력차별이 아니라 성차별 또는 그 이외에 뭐 지역차별, 학력차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뭐 어디 대학 나온 애들은 다 잘하더라 뭐 이런 사람들, 어디 지역 애들이 잘하더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의사소통에 결국 저해되는 요건들이 될 거예요. 7번에 3번이었습니다. 다 되겠고요.